안녕하세요. 월세호스TV의 최영식입니다. 네, 오늘 알려주실 내용은 무엇인가요? 네, 저희가 역별로 오피스텔들을 계속 알아보고 왔었는데 오늘은 서울 남동부 업무권역의 대표지역 그리고 송파구에 위치한 문정역의 오피스텔들 지역을 좀 돌아봤습니다. 사실 문정역은 특징이 있어요. 강남권역에 비해서도 되게 신도시처럼 오피스텔 단지들이 잘 갖춰져 있고, 하지만 이런 거에 비해서 가격이 생각보다 저렴한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익률도 괜찮게 나오는데 오피스텔 투자를 염두에 두고 계신 분이라 한다면 한 번쯤 살펴볼 지역인 것 같아서 일단 이 지역에 대한 오피스텔들을 쭉 분석하는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짧은 시기에 만실 이상이 공급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공급 초기에는 임대료 하락 등의 시기도 겪었지만 지금은 점차 개선되면서 이제 정확하게 단지들이 안정적인 월세를 갖춘 곳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그런 부정적인 이슈들 때문에 사실 약간 저평가된 느낌도 있는데, 만약에 오피스텔 투자를 서울 쪽에 생각하시는 분들이라 한다면은 한 번쯤은 좀 둘러봐야 될 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일단 입지로 보여드리면, 지도로 보면은요, 제가 여기 이 지역에 어느 정도 오피스텔이 있는지를 보면 사실 건물 수가 생각보다 많아 보이지는 않아요. 제가 전량을 지금 전수조사로 물건을 좀 살펴봤는데 일단 많아 보이진 않지만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냐? 한 건물마다 규모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급은 많았지만 그래도 여기에는 공원도 잘 갖춰져 있고 업무지역도 계획도시답게 깔끔하게 갖춰져 있어서 오피스텔 투자자분들이 그리고 거주자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특징을 보면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약 61만 2천 제곱미터의 면적 안에 문정역을 중심으로 해서 좌측으로 해서 법원을 구성하고 있고 지식산업센터나 오피스들이 계획적으로 들어온 데 오피스텔이 같이 공급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대기업에서 공급한 300세대 이상의 중형세대들이 갖춰져 있고 심지어 3000세대의 오피스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피스텔들이 우리가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여기는 2013년부터 2018년 5년간의 단계적 공급이 이루어졌는데 비슷한 면적대에 계획적으로 공급돼서 모든 오피스텔들이 자주식 주차를 갖추고 있고 공용공간도 잘 갖춘 건물 여건이 좋은 상태의 오피스텔들이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단점이 있어요. 여기는 오피스텔 가격이 안 오른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주택 규제라고 보는데, 여기는 조정대상 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더라도 주택수가 포함되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면 업무용 오피스텔로 업무용 사업자를 등록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이 업무용 사업자 등록하면 또 문제는 이제 임차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주변에 너무 많은 지식사업센터, 섹션 오피스들이 공급이 되다 보니까 굳이 업무용 소유자가 오피스텔로 가지 않고 오피스로 가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택수 문제가, 내가 거주하는 집에 주택수 문제가 있는 분들, 만약에 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2주택자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걸 피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물에 대한 수요가 적은 거고 수요가 제한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주택수 문제가 없는 분들만 살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가격 상승에 제한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문정역 오피스텔은 사실 뭐 오피스텔을 고르는 기준, 역, 도보 5분 이내나 투자 수익 5% 이상 모든 오피스텔들이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 자주식으로 돼 있고 다 400호실 이상이다 보니까 사실 그냥 급매물을 아무 물건에 선택을 해서 투자하셔도 손해보지는 않거나 또 어느 정도는 다른 지역의 오피스텔보다는 퀄리티가 있는 물건을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매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지역의 매물들 현재 오피스텔 현황을 보면 총 11,658실이 일거에 공급이 되어 있고요. 제일 최근에 공급된 거는 2022년에 공급된 르피에드 문정인데 이 오피스텔은 좀 고분양가에 노량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평당가를 다 비교해 봤는데 전용 면적 평당가, 원룸들 기준이에요. 원룸들 기준으로 대략 한 제곱미터당 단가로 보면은 730만원부터 한 900만원 사이에 대부분 놓여져 있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의 오피스텔에 비해서 공급가가 생각보다 저렴한 편입니다. 매매가는 원룸 기준으로 1억 8천대부터 2억 3천대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월세는 1,090만원, 싼 게 1,085만원, 비싼 데는 1,100만원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의 대동소이하게 약간의 뭐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위치라든가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만큼 매매가도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대부분 다 5.5%가 다 넘었어요. 그래서 6% 이상인 매물도 많이 있었고 잘만 찾아본다 한다면은
투자성에서도 공실 없이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잘 투자하기에 적합한 물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지역은 강남 업무권역의 수요자, 그 다음에 이 자체 지역의 업무 지역의 수요자들도 많은 1인 가구들이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역세권에 위치했고 어딜 가더라도 우리가 지하철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에 수요자들, 그러니까 여기에 법원이나 검찰청 요 직원들 뿐만 아니라 이 자체 지식사업센터 수요자들, 또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송파구의 업무 지역들, 강남구의 업무 지역들까지 수요자는 되게 넓게 분포되어 있어서 공실 위험은 없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준공 초기에는 단기간에 많이 공급되다 보니까 초반에 임대료는 막 정말 낮은 임대료까지 형성이 됐지만 이제는 임대료도 안정화돼서 투자자들이 리스크 회피용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 한다면은 한 번쯤 검토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반면 이제 여기에 보면 파크와비오라는 되게 유명한 오피스텔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인식이 안 좋게 오픈했는데, 왜냐면 뭐 닭장이다 그래서 정말 성벽처럼 생긴 오피스텔이 그 파크와비오인데 여기는 무려 3226세대 오피스텔입니다. 근데 제가 놀란 거는 그 안에 커뮤니티나 상가들이 정말 잘 잡혀 있어요. 그래서 투자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실거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저는 의외로 거주성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겉으로 보기에 모양은 용적률이 높게 연출이 됐고 당연하죠. 오피스텔은 주택보다 용적률이 높다 보니까 그렇게 지어질 수밖에 없었던 건데 대로변에 노출된 게 여기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이 복합으로 이루어진 단지거든요. 근데 오피스텔들은 당연히 그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건데 이제 겉으로 보이는 면이 좀 부정적으로 보였지만 실제 내부는 의외로 살기 괜찮았고 주변에 공원 같은 거 이용하기도 되게 좋은 단지였는데, 이제 오피스텔을 고를 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임대사업용으로 원룸이 좋으냐 아니면은 투룸이 좋으냐. 여러분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평당가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납니다. 같은 단지 안에 7.26평의 원룸과 그 다음에 18.07평의 투룸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근데 원룸은 매매가 가장 급매물이 1억 9,500 정도에 나와 있어요. 월세는 1,090만 원이고, 그러면은 7.26평을 1억 9,500으로 나누게 되면 한 평당 2,686만 원 정도의 전용 평당가가 됩니다. 반면에 투룸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저렴하진 않아요. 물론 아파트에 비하면, 이 근처의 아파트들 20평대 아파트에 비하면 거의 반값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투룸 오피스텔은 매매가 7억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월세는 3,200만 원이면 7억을 18.07평으로 나누게 되면 전용평당 3,873만 원인데 거의 한 50% 이상 원룸보다 비싼 거죠. 수익률도 낮아요. 3.58%.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나냐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투룸 같은 경우는 2인 가구들, 신혼부부들이나 뭐 한 3인 가구까지도 실거주로 아파트를 사기에는 너무 금액이 비싸다 보니까 오피스텔로 실거주로 사시려는 수요도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매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또 아파트를 대체하는 수요들이 꽤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어떤 투자가 나한테 더 적합하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원룸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원룸이 낫지 않겠냐. 아니다, 나중에 실거주 수요들 감안해서 매매 차익을 고려했을 때 투룸이 낫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는데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월세 수익으로 안정적인 임대 사업을 원하시는 분은 원룸을 선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신혼부부 실거주 수요나 아니면 은퇴 후 내가 실거주를 생각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임대 수익도 노리면서 매매 차익까지 감안한 황금성이 좋은 매물 찾고자 한다면 투룸이 나을 것 같은데 이거는 사람마다 성향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문정동 지역의 오피스텔들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세금과 상황을 반드시 고려하셔라. 내가 만약에 내가 거주한 주택을 매각할 계획이 있거나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에 해당이 돼서 2주택으로 늘었을 때 공제금액이 확 차이가 나거든요. 세금이 3배, 4배 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먼저 사전에 검토를 해보고 문정동 오피스텔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정동 오피스텔이 건물의 가치, 그 다음에 위치, 그리고 오피스텔의 환경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서울시에서 가장 좋은 정도 오피스텔 구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낮은 데는 바로 이런 규제책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잘 판별을 하셔가지고 투자에 나선다면 좋은 결과로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매매가가 많이 오르거나 이런 부분들은 모르겠지만 공실 없이 안정적으로 월세 받기에는 가장 좋은 위치인 오피스텔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